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논문 제목은 아기들과 거시경제입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현상만 다루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아이가 줄어드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녀는 평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형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골딘은 말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전통적인 성 역할과 충돌할 때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진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빠르게 변했지만 사람들의 문화와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불균형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겁니다. 골딘은 국가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한 나라들, 둘째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성장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나라들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사회 제도와 문화가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극단적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 즉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는 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전통적 성 역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의 초저출산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골딘이 논문에서 언급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6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골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근대화된 나라 중 하나지만 가정과 직장 안의 성 역할은 가장 느리게 바뀐 나라 중 하나다. 이 말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고 직업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직장 문화는 장시간 근무가 당연시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경력과 가족 사이에서 거대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골딘은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골딘의 분석은 숫자로도 뒷받침됩니다. 그녀는 30여 개 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한 북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1.6 전후로 유지됩니다. 반면 급성장한 나라들, 한국, 일본, 남유럽 일부 국가는 출산율이 1.2하로 떨어졌습니다. 골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기간의 경제 발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빠르게 이끌지만 남성의 가족 역할 변화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 비대칭이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 그녀는 또 말합니다. 출산율은 단지 인구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문화의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골딘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가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장시간 근무 대신 유연한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보편화해야 한다. 셋째, 보육 서비스는 공공 인프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출산율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럽의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었기에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골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즉, 아빠의 육아 참여를 부끄럽게 보지 않는 문화, 경력 단절 여성을 문제로 보지 않는 인식,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